자, 끝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서 마감이 10월 10일이네요. 근데 채용은 누가 도와주질 않아요. 여러분이 물어봐야 아주 작은 부분을 알려줄까 말까 합니다. 이 외국계 다니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 힘으로 멘토 찾고 이력서, 자소서 쓰고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다가 채용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금항아리 금동윤입니다. 여러분, 썸머 애널리스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흔히 엘리트 코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학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금융에도 엘리트 코스가 있어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포지션은 그 금융의 탑으로 곧장 달릴 수 있는 엘리트 코스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웹사이트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캠퍼스 커리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학교 졸업하시거나 인턴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채용 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아 퍼시픽, 한국에 지금 오픈되어 있는 포지션이 3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위에 있는 인베스트먼트 뱅킹, IB 파트는 그동안 저희가 JP나 BOA, DCM, ECM 이런 거 하면서 설명 많이 드렸으니까 이번 썸머 애널리스트 채용 프로세스와 어떤 업무 하시게 되는지 아래 2개 포지션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글로벌 뱅킹 앤 마켓스 홀세일 크레딧 썸머 애널리스트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썸머 애널리스트 프로그램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세계 최고의 은행들이 매년 하는 정규 공채 프로세스 중 하나예요. 포지션은 인턴이지만 썸머 애널리스트를 했다는 것 자체로 졸업 후에 취업이 거의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좋은 포지션입니다. 외국계는 공채 채용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일단 공채로 합격하면 소수의 엘리트 집단, 우리 흔히 성골이라고 그러는데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일단 썸머 애널을 하시면요, 나중에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졸업하신 다음에 이제 정식 애널리스트나 이제 또 그레듀에이트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공식 채용 절차를 거쳐서 취업을 하시게 되시고 그 후로는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선배들이 끌어주면서 일반 계약직이나 무기 계약직보다 저희가 이제 하이 포텐셜이라 그러는데 줄여서 하이포라 그래요. 하이포라고 해서 승진도 빠르고 연봉 상승폭도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외국계 금융사 채용의 종류, 특히 이제 갓 졸업하시거나 졸업 예정이신 분들이 가능한 채용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대학원 학기 중에는 이제 인턴 포지션에 지원하시게 될 거고요. 인턴은 크게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이제 단기 인턴이 있고, 그리고 보통 6개월 정도 하는 이제 코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산학 협동 프로그램인데 6개월 정도 이제 학기 중에도 같이 일하게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제 썸머 애널리스트, 그리고 이제 기간 계약직이 있거든요. 주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주로 출산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담당자가 휴직했을 때 뽑아요. 그리고 이제 졸업생을 위해서 이제 무기계약직, 이거를 이제 공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되시면 이제 이런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그레듀에이트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애널리스트 프로그램, 크게 보면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대학을 다니실 때 방학 때 놀거나 쉬시면 안 되시고 그 베스트 테크 트리를 좀 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2학년 때 단기 인턴 하시고 3학년 여름방학에 이제 서머 애널리스트를 하신 다음에요. 그리고 졸업하신 다음에 그레듀에이시나 애널리스트 프로그램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서머 애널리스트나 그레듀에이트 프로그램 이런 정규 공채는 전년도 10월에서 이때 지원서를 다 받아가지고 다음에 6월에서 7월 정도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프로세스만 10개월 정도 걸리는 아주 긴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어차피 이제 취업이 목적이시니까 크게 3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고객은 누구인가, 그리고 2번째는 상품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 회사에서
뭘 하는가? 뭐 예를 들면 물건을 갖다 파는가, 아니면 물건을 개발을 하는가, 아니면 그 개발을 도와주는가, 영업을 도와주는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틀을 명확하게 아시고 지원서를 작성하셔야 그나마도 부족한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지션을 같이 함께 읽어보면서 고객이 누군지, 상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역할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금융은 이제 모든 용어가 좀 압축되어 있고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 금융 용어들은 아예 다른 언어라고 생각하고 그 뜻을 명확하게 알고 사용하셔야 돼요. 자, 여기 wholesale credit 이러면 그냥 직역하면 신용을 도매로 판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요 크레딧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이제 에피소드 5번째 속죄인 신용심사역 보시면 제가 어떤 업무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즉 이 포지션은 영업 쪽 사람들을 도와서 기업의 신용 위험을 평가, 그래서 원하는 신용 관련 상품 판매가 잘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wholesale이라는 표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wholesale이라는 거는 이제 고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도매는 일단 규모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금융을 도매로 한다. 이 이야기는 즉 금융의 거래가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고객을 상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wholesale은 즉 고객, 즉 돈을 크게 움직이는 기업 고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 고객 중에 자산운용사, 증권사, 카드사 같은 금융 기업들도 포함이고요. 그리고 여기 sale이라는 이야기 있죠. 영업 쪽에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방문 판매를 하는 뭐 그런 진짜 프론트라인 중에서도 프론트라인은 아니고 이런 프론트라인을 도와서 가격이라든지 뭐 금융은 금리겠죠. 규모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책정을 하는 걸 도움을 주는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상품을 좀 볼까요? 어떤 상품을 다루는지. 이 크레딧이라는 표현이 이제 신용이잖아요. 신용에 추가를 해서 시간의 가치라는 개념을 함께 추가를 해서 이해하시면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가 좀 쉬워요. 크레딧 상품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실제 돈을 빌려주는 이제 대출성 상품이 있고 그리고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파생 상품, 즉 derivatives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대출은 돈을 빌려서 나중에 이자 쳐서 갚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즉 말 그대로 은행하고 고객과의 당사자 간 직접 위험인 거죠. 파생 상품은 그런 거꾸로 간접 위험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도 약속인데 고객이 원화가 많아요. 근데 3개월 뒤에 달러로 물건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근데 막 원화 가치가 널뛰기를 하면서 예상이 안 돼서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은행에 와서 미리 3개월 뒤 환율을 정해놓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3개월 뒤에 1달러를 1,100원에 쳐줄게. 그때 밖에 환율이 어찌 됐건 약속한 대로 하자. 이거예요. 즉 통화 위험이라든지 신용 위험이라든지 금리 위험이라든지 어떤 고객이 본인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은행이 지게 만들고 일정 부분 비용을 대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종류별 위험을 은행이 떠안는다 해서 파생 상품도 크레딧 리스크, 즉 신용 위험 상품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wholesale credit summer analyst는 무엇을 할까? 이 역할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영업 쪽 담당자를 도와 고객을 분석해서 판매 예정인 신용 상품에 대해서 분석하고 적정한 가격, 규모, 기간을 정해서 승인을 받는 업무입니다. 그럼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이거를 좀 알아야겠죠. 자, 유지는 크레딧 어플리케이션을 잘 작성해서 승인을 받는 업무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하드 스킬로는 재무 분석, 회계, 엑셀, 즉 이제 데이터 분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리서치, 영어 쓰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소프트 스킬로는 많은 신청서를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작성해야 되니까 이제 시간 관리, 타임 매니지먼트, 그리고 영업적 담당자 같이 이제 같은 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끝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서 마감이 10월 10일이네요. 혹시 그 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제 편하게 문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대학까지는 정해진 커리큘럼과 교수님들이 여러분 잘 되라고 계속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채용은 누가 도와주질 않아요. 여러분이 물어봐야 아주 작은 부분을 알려줄까 말까 합니다. 바쁘거든요. 특히 외국계 다니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 힘으로 멘토 찾고 이력서, 자소서 쓰고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다가 채용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 소중한 에너지와 노력을 쉽게 알려주겠어요? 그래서 취업하실 때 주변에 가능한 한 많이 물어보시고 멘토를 찾아서 방향성을 갖고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